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책은 책들의 부엌이라는 책입니다. 김지혜 지음 팩토리나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일상에서 쉼표가 필요할 때 잠깐이나마 모든 시름을 잊고 좋은 에너지를 충전하고 정신이 맑아져 건강함을 느낄 수 있는 힐링 소설책입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해 몇 년간 앞만 보며 쉼없이 달려왔던 주인공 유진은 어느 날 우연히 찾아간 소양리에서 마법에 걸리듯 북카페를 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서울 생활을 미련 없이 정리합니다. 휴식이 필요한 이들에게 그에 꼭 맞는 책을 추천해주고 책과 어울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할 수 있는 북카페. 아무도 모르게 가슴 한켠에 숨겨뒀던 마음까지 위로받고 격려받는 곳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소양리 북스키친을 오픈하고 각자의 사연을 가진 9명의 손님들이 찾아와 다양한 고민과 사연을 들려주는데요. 설레는 마음으로 소양리 북스키친으로 살짝 들어가 보겠습니다. 소양리 북스키친. 새벽에 내린 진눈깨비는 매화나무 가지에 앉았다가 촉촉한 흔적을 남기고 사라졌다. 창백한 햇살이긴 해도 봄을 닮은 빛이 나뭇가지에 내려앉자 주변은 조금씩 말랑해졌다. 건조하고 딱딱한 겨울의 얼굴 사이로 봄 공기가 일렁이는 듯했다. 오후 2시였다. 유진은 타일 바닥 마감 상태를 체크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었다. 새 건물 냄새를 빼려고 통유리창을 완전히 열어뒀는데 바깥에서 달콤하면서도 고고한 향내가 났기 때문이었다. 유리창 바깥에 고요히 서 있던 매화나무가 인사하듯 연두빛 나뭇잎을 작게 흔들었다. 그늘진 편의 가지에는 터질 듯한 매화 봉우리가 알알이 맺혀 있었고 햇볕이 드는 쪽에는 이미 자그마한 매화가 물기를 촉촉히 품은 채 낮잠에서 깨어난 아기처럼 새하얀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유진은 통유리로 된 창으로 다가가 방충망을 열었다. 먼지 하나 끼어 있지 않은 방충망은 부드럽게 열렸다. 기다렸다는 듯이 산자락에서 불어온 바람이 파도처럼 출렁이듯 밀려왔다. 동시에 매화 향기가 방을 은은하게 채웠다. 유진은 매화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자세히 본 게 난생 처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눈송이를 닮은 꽃잎을 살펴봤다. 새하얀 꽃잎은 최종 마감을 앞둔 소양리 북스 키친의 바닥 타일색과 닮아 있었다. 매화꽃 너머에는 북스테이를 위해 미리 빨아놓은 하얀 침대포가 바람에 팔락였다. 아까 맡았던 달콤하면서도 고고한 향이 매화향인지 섬유 유연제 향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됐다고 하더라도 유진의 기분은 매화 꽃망울처럼 몽글몽글했다. 유진은 창문에서 뒤돌아 책장으로 빼곡히 둘러싸인 북카페의 내부를 새삼 둘러봤다. 천장까지 맞닿은 높다란 책장들은 책이 아직 꽂히지 않아 대부분 텅텅 비어 있었다. 마치 모델하우스의 샘플 책장처럼 보였다. 책을 놓을 자리에는 라인 조명이 텅 빈 무대를 비추듯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곧 이 공간이 책 냄새 가득한 공간으로 변신하겠지. 그때 벽에 테이프로 붙여놓은 A3 크기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다. 끝도 없이 고민하고 고쳐서 완성한 설계 도면이었다. 여기저기에 연필과 볼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소소한 변동사항이 적혀 있기도 했다. 설계도는 적당히 구겨지고 낡은 탓에
주변에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신축 건물에서 도드라져 보였다. 유진은 연필 메모 자국이 남아있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살며시 만져봤다. 설계 도면과 3D 시뮬레이션으로만 보던 건물이 현실 세계에서 완성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다. 소양리 북스키치는 책을 팔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북카페와 책을 읽을 수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북스테이를 결합한 복합 공간으로 총 4개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북카페의 전면은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었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소양리 풍경은 자체로 그림이 되었다. 매화나무 너머로는 굽이굽이 이어진 산등성이가 보였다. 유진은 치맛자락이 너울대는 듯한 거대하고 부드러운 곡선을 보면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서울 본토박이인 유진은 뾰족하고 높은 빌딩과 24시간 편의점,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그리고 빽빽하게 연결된 지하철과 대단지 아파트로 구성된 도시가 이곳 소양리보다 훨씬 현실감 있게 느껴졌다. 유진 누나, 이거 제대로 걸렸나 좀 봐줘. 시우가 밖에서 유진을 불렀다. 잠깐만. 유진은 오른손으로 방충망을 다시 닫고 왼손에 쥐고 있던 줄자를 앞치마에 넣은 뒤 뛰듯이 나갔다. 시우와 형준이 소양리 북스키친 건물 옆의 작은 카페에 2미터짜리 플래카드를 걸면서 수평을 맞추는 중이었다. 플래카드에는 소양리 북스키친 오픈 준비 중 4월 1일부터 숙소 예약을 받습니다. 라고 큼직하게 쓰여 있었고 전화번호와 인스타그램 계정도 아래쪽에 나란히 쓰여 있었다. 괜찮아 보이는데 잠시만 사진을 한번 찍어볼게. 유진은 입고 있는 작업용 앞치마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낸 뒤 초점도 제대로 맞추지 않은 채 사진을 찍었다. 사진 속 시우는 앞머리가 바람에 세차게 휘날린 채 활짝 웃고 있었고 형주는 특유의 무심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사촌 동생 시우와 소양리 본토박이인 스태프 형주는 온탕과 냉탕이라는 두 단어로 설명할 수 있었다. 유진은 사진을 확인하러 뛰어오는 시우와 어슬렁거리듯 걸어오는 형준을 바라보며 둘을 섞어 놓은 듯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시우야, 이거 왼쪽이 살짝 올라간 것 같지 않아? 시우는 고개를 꺾어 핸드폰 액정을 천천히 바라보더니 대답했다. 글쎄, 여기 아래 곳간채 창고였던 곳 조춧돌이 원래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 형준아, 너는 어때? 제가 봐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그렇지? 시우와 형준은 서로 마주보더니 동시에 씩 웃으며 손뼉을 마주쳤다. 이럴 땐 둘이 하나의 영혼을 나누어 가진 쌍둥이 같았다. 유진은 둘의 뒷모습을 보며 피씩 웃고는 굽이굽이 이어진 산등성이 아래 자리 잡은 소양리 북스 키친을 둘러봤다. 4개의 동으로 구성된 현대식 건물이 게임 속에 등장하는 아이템처럼 우뚝 솟아 있었다. 유진은 여기가 어디인지, 지금이 몇 년도인지,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지난 10개월의 여정도 깨어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릴 꿈처럼 느껴졌다. 왜 굳이 시골에서 책방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말이 얼른 떠오르지 않았다. 유진은 언젠가 은퇴하면 고요한 숲속에서 책에 파묻혀 살아가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32살에 소양리에서 북카페와 북스테이를 운영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유진이 소양리 땅을 사기로 결정을 내린 순간부터 기다렸다는 듯이
허리케인급의 빡빡한 일정이 몰아쳤다.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고 계약금을 지불하기 위해 급하게 오피스텔을 처분했다. 토지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의 대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며 초조했고 가지고 있던 주식도 거의 다 팔아서 인허가와 건축에 따르는 비용으로 썼다. 카페 영업증을 받기 위해 교육을 받았고 커피에 대한 기본을 알아야 할 것 같아 바리스타 자격증 학원에 다녔다. 그리고 시우가 소개시켜준 건축사와 건물 설계도를 새벽까지 들여다봤다. 북카페에 드릴 책을 고르고 머그잔이나 노트, 에코백 같은 MD 상품을 찾아서 계약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다. 인테리어 잡지와 참고 자료를 끝도 없이 찾아보며 가구와 소품, 조명과 전자제품을 고르고 또 골랐다. 소양리 북스키친이라는 이름을 정하는데도 2주가 넘게 걸렸다. 책으로 가득한 공간에 맞는 이름을 고민하던 중 책마다 감도는 문장의 맛이 있고 그 맛 또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이 생각났다. 각자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추천해 주듯 책을 추천해 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힐링이 되듯 책을 읽으며 마음을 쉬어가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북스키친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 맛있는 책 냄새가 폴폴 풍겨서 사람들이 모이고 숨겨뒀던 마음을 꺼내서 보여주고 위로하고 격려받는 공간이 되길 바랐다. 마침내 유진의 허리케인 회오리는 잠잠해졌다. 정신을 차려보니 낯선 세계에 입장한 상태였다. 문득 배가 고팠다. 유진은 아침에 딱딱해진 도넛 하나와 사과 반 개를 먹었을 뿐이었다. 북카페에 드릴 책이 오전 중에 배송 온다고 해서 기다렸다가 점심을 먹으려 가려고 했는데 2시가 넘도록 강감무소식이었다. 소양리 북스키친은 아직 내비게이션에도 정확한 주소가 올라가 있지 않은 탓에 배송 기사가 헤매다 늦는 경우가 많았다. 유진은 태블릿으로 뭔가를 살펴보면서 논의 중인 시우와 형준에게 고개를 돌렸다. 얘들아, 책 배송이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냥 지금 시내 가서 점심 먹고 마트 다녀올까? 형준이 너는 시내 나간 김에 바로 퇴근하면 되겠네. 할머니와 밤하늘. 중학생 때의 다이는 오디션을 보러 다니는 것이 주요한 주말 일과였다. 아니, 일과의 전부에 가까웠다. 가창력은 괜찮은 정도라는 평가를 들었지만 연예인을 할 만한 얼굴은 아니라는 수군거림이 뒤에서 그림자처럼 붙었다. 다인도 알고 있었다. 젖살이 통통하게 올라온 선크림만 바른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볼 때면 오디션장에서 봤던 화려한 외모의 아이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분명히 성형한 것도 아닌데 이목구비가 인형 같았다. 거리를 걸으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빤히 바라보게 되는 외모의 아이들이었다. 다인이 작은 음반 제작사를 통해 다이앤이라는 가수로 데뷔를 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다인을 주목하지 않았다. 한 해에만 수십 팀이 넘는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다가 두세 팀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조용히 사라지는 세계였다. 주목을 받지 못한 아이돌 그룹의 이름은 불과 몇 달 만에 오래된 묘지처럼 잊혔다. 심지어 다인의 음반을 제작한 회사는 신인 가수를 처음 키워보는 회사였다. 하지만 다인은 다이앤으로 데뷔한 지 3년 만에 국민 여동생 자리를 꿰찼다. 다인의 가장 큰 무기는 이야기를 듣고 말하는 재능이었다. 다인은 고정 게스트의 펑크로
우연히 대타로 나가게 된 밤 10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 주 최고의 청취율을 달성했다. 라디오 PD는 다인을 해당 프로그램의 고정 게스트로 섭외했고 그 6개월 만에 다인은 라디오 프로그램 5개에 고정 출연을 하게 되었다. 시간은 비트가 빠른 댄스곡처럼 정신없이 흘렀다. 다인이 소위 톱스타라는 타이틀을 지켜온 지 8년째였다. 대중들이 생각하는 다인은 사랑스러운 소녀의 이미지였다. 대중들은 다인이 파스텔 색깔의 마카롱처럼 달콤한 소녀일 거라고 상상했다. 사실 다인은 꽃무늬 드레스보다는 무채색 후드티를 좋아했다. 녹음실에서도 자신만의 세계에 차분히 몰입하는 성격으로 비타민 광고 모델처럼 생기발랄한 일상을 보내지는 않았다. 10대일 때도 인형이나 크리스마스 케이크에 환호하는 성격은 아니었다. 오히려 삶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고민하는 등 혼자서 깊이 생각에 파고드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다. 물론 부모님께는 사랑스러운 딸이지만 애교 많고 수다스럽지가 않았다. 속이 깊어서 겉으로 감정을 불쑥 드러내지는 않지만 하나하나 세심하게 배려하고 말없이 사람들을 챙겼다. 그래서인지 다이는 광고나 예능 프로그램 속 자신의 모습이 가짜로 만들어진 모습 같다고 종종 느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이 한순간에 비난과 손가락질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에도 겁이 났다. 오랜만에 일정이 없는 목요일이었다. 다이는 늦잠을 자려고 작정했지만 그러지 못하고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일어났다. 새벽 3시가 넘도록 뒤척이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는데 꿈을 연달아 꾸고 나니 쉰 것 같지가 않았다. 소양리에 온 건 충동적인 결정이었다. 이제 할머니가 소양리에 없다는 건 다인도 잘 알고 있었다. 할머니는 3년 전 요양원에 들어갔고 1년 전에 세상과 작별했다. 할머니가 살았던 150년이 넘은 한후 내 채는 진작에 팔렸다.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 한옥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돈이 꽤 들기도 해서였다. 소양리 부스키친 오픈 준비 중 4월 1일부터 숙소 예약 받습니다. 다이는 플래카드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아래로는 위로와 격려의 문장을 담은 책들의 부어 글을 읽고 쓰고 나누는 북스테이 북카페라는 설명이 적혀 있었다.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지만 다이는 생각에 빠져 바람을 느끼지 못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 찾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에서 휴식이 필요한 순간 소양리 부스키친에서 휴식과 대화를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 발 앞으로 나아갈 힘을 충전하고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잘 쉬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을 찾아 하루쯤 일상의 작은 쉼표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삶에 지친 마음이 쉬어갈 수 있도록 이 책들의 부엌을 꼭 한번 읽어보시고 마음이 쉬어갈 수 있는 아지트 공간 하나쯤 마련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